고객분들, 아웃소싱 고객분들은 대부분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에요. 그 기업들은 다양한 그런 니즈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니즈가 고객분들이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고자 싶으신 부분이 있는 거고, 계속해서 기존 형식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니즈를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런 클라우드를 엮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제공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뭐 IBM 매출에 임팩이 있다 하는 것은 고객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저희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고객이 퍼블릭 클라우드든 프라이빗 클라우드든 클라우드를 원하면은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대부분 고객들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고객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일부 시스템들을 필요에 따라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기존에 있는 엔터프라이즈 시스템들을 다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한다 그러면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시죠. 그러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 대규모 규모가 되지 않으면 사실 구현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존의 고객이 갖고 있는 레거시 시스템하고 퍼블릭 클라우드와 엮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 국내에 저희가 데이터 클라우드 센터를 빌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그 소프트웨어를 전 세계에 디자인하는 그 목표는 전 세계의 네트워크 레이턴시를 35ms 미만으로 가져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미주 내에서 따지면은 뭐 한 10ms 미만으로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속도가. 근데 전 세계 어느 포인트에서도 35ms 미만으로 가져가는 것이 저희 목표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그 포인트 오브 딜리버리라고 해서 데이터 센터를 빌드하는 플랜이 어나운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지금 한국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한국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지금 뭐 저희 클라우드 팀들이 잠을 못 자요. 고객분들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요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저희는 그런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 레이턴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필요에 따라서 빠른 순간에도 한국에 그런 데이터 센터를 빌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이 시장 환경이라든지 고객의 수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그 뭐 한국에 빌드하는 계획을 세울 계획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객 현장에서 이제 아마존 뭐 그런 경쟁사분들을 본 적도 있고요. 이렇게 마주친 적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저희는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실 소프트웨어 자체로만 보면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어서는 후발주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자라는 것은 이제 아마존은 선발주자 맞습니다. 그 선두주자가 고객분들이 사용하면서 갖고 있는 그 불편함 이런 것들을 후발주자가 해소하지 않으면 그 벽을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베어메탈 기술, 근데 베어메탈이라는 게 아까 김상민 상무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스탠드얼론 형식으로 서버를 제공하는 것은 과거에 호스팅 서비스를 다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동화를 시켜야지 이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베어메탈을 플렉스 이미지라는 솔루션으로 자동화를 시킴으로써 베어메탈 시스템도 한 사람이 관리하는 그런 포인트가 1000대 이상을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IT를 관리할 때 유닉스 서버 같은 경우는 한 명이 뭐 한 20대, X86은 정말 규모가 컸을 때 한 100대 정도 관리를 하잖아요. 클라우드라는 것은 인당 1000대 이상의 시스템들을 관리를 할 수 있어야지 클라우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또 뭐 경쟁사 제품 같은 경우는 보안에 있어서는 그냥 쉐어드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안에 데디케이트 파이어월, 데디케이트 IPS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고, 로드 밸런스 같은 경우도 글로벌 로드 밸런스도 제공해 드리고, 이런 특징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경쟁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훨씬 더 편해요. 왜냐면은 그 불편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특징을 굉장히 빠르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그런 영업 계획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뭐 얼마 전에 어나운스된 그 경쟁사의 가격 인하를 보면 40번째 가격 인하죠. 근데 그 안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사실 뭐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거는 뭐
대충 IT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분석해 보면 아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근본적으로 그 뭐 퍼블릭으로 어나운스되어 있는 사실 리스트 프라이스라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경쟁사도 마찬가지고요. 왜냐면은 그 리스트 프라이스가 기준이 되는 건 확실한 거죠. 근데 리스트 프라이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입니다. TCO 관점. 그러니까 이게 제품을 사용할 때 그냥 버추얼 머신 요 하나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는 거기에 네트워크, 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네트워크라든지 데이터 센터 간 네트워크 비용, 스토리지 비용,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복합돼서 TCO를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간, 소프트웨어 센터 간의 그 트래픽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전 세계에 그 전용 회선을 다 설치를 해서 데이터 센터 간 연결했는데 그 전용 회선의 뭐 에버리지 밴드위스가 한 25기가 bps예요. 전용 회선당. 그래서 고객분들이 데이터 백업을 받는다든지 또는 여러 그 전 세계 여러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면은 그 뭐 그런 시스템 이 디플로이를 한다든지 할 때 그 센터 간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로 제공하고, 스토리지 같은 경우도 뭐 그런 SATA 스토리지라든지 SSD, 아이스컷이 뭐 이런 오브젝트 스토리지 다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효율성을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저렴한 그런 TCO를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단순하게 VM 하나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하는 단계에서는 아마존이 쌉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내가 스토리를 추가하고 네트워크를 추가하고 메모리를 조금 늘리고 CPU 파워를 조금 늘리기 시작하면 저희가 쌉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그 버추얼 머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성능이 낮기 때문에 이제 유틸라이제이션이 실질적으로 작아도 굉장히 많은 VM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베어메타를 통해서 고객분들이 심지어 베어메타를 구입하셔서 거기에 뭐 시트릭스라든지 VM웨어라든지 하이퍼바이저를 인스톨해서 가상화 솔루션을 스스로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마치 서버 통합시키는, 서버 통합의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비용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 이제 그런 효과까지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그 소프트웨어의 특징입니다. 보통 클라우드를 이제 사용을 많이 하다 보면은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런 니즈가 많이 생기세요. 왜냐면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것은 표준화를 시켜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원래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제 고객분들이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니즈들이 생기죠. 그 니즈의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보면은 내가 모니터링을 하고 싶은데 그냥 인스턴스 레벨이 아니라 시스템 유틸라이제이션까지도 내가 보고 싶고 그 안에 데이터베이스도 보고 싶고 뭐 그렇잖아요.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없느냐, 그런 것들이 또 쉽게 내 시스템과 인테그레이션이 가능하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을 다 고객이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제공해 드릴 수는 없어요. 클라우드라는 것은.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이 끝도 없이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저희가 비용 효율적인 포인트에서 고객분들이 지금 가려하고 있는 부분, 그런 니즈들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는 베어메탈, 뭐 이런 데디케이티드 시큐리티, 보안 장비들, 뭐 이런 환경들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올해 말까지 저희가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센터로만 28개의 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기존의 SC 플러스까지 합치면 40개지만요. 그 데이터 센터를 28개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대단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